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세르 대 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모나코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2대3이라는 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점유율은 오히려 오세르가 57%로 모나코의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나코와는 달리 랭스는 수비가 아주 강한 팀 때문에 지난 경기의 득점 성과가 다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롱볼 위주의 스타일이라 기대 득점에서도 리그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랭스가 전반부터 상당히 거칠게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롱볼의 방출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 유력합니다. 역시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 약점을 크게 드러냈죠. 나름 자기 진영에서는 위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태클이 들어가는 편인데 올 시즌 오세르의 태클 성공률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선수단의 1대1 대응 능력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스타일까지 겹치면서 늘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랭스는 무패 행진을 꽤 길게 이어가는 중 PSG와 로리앙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음에도 1승 1무를 거두면서 리그 앙의 도깨비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랭스의 수비 스타일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의 빌드업과 볼 방출을 방해하는 것, PSG를 상대로는 압박으로 골키퍼의 실수까지 유도하면서 득점 찬스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PSG를 상대로 0대0과 1대1로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데서 랭스의 수비 능력은 증명이 끝난 셈. 올 시즌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우도 5번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발로건의 활약에 따라 공격이 너를 뛴다는 점은 단점. 발로건이 넣어야 할 찬스는 모두 넣어주고 있는 페이스이나 팀의 공격 효율은 올 시즌 밑에서 두 번째죠. 발로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빅찬스 미스가 매우 아쉬운 상태. 실제로 올 시즌 발로건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5골을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랭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발로건에게 의존하고 있는 득점력 기복이 아쉽긴 하나 강한 압박 능력으로 상대 수비의 실책을 유도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고 올 시즌 수비를 바탕으로 하위권 팀에게는 무패를 기록하는 등 전적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앙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상대 공격수인 발로건에게 해트트릭을 내주고 2대4로 패배했습니다. 로리앙이 기록한 두 골도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들어간 것이었던 만큼 눈에 보이는 경기력에서도 확실히 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득점에는 연속으로 성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제골 빈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역습으로 나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격 찬스가 많은 타입은 아니지만 우측 칼룰루가 올리는 크로스와 모피의 경합 능력은 예상외로 잘 통하고 있는 패턴 중 하나죠. 앙제의 박스 안 수비가 믿음직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원정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박스 안 슈팅 허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박스를 직접 타격하는 양상이 비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로리앙의 문제는 수비, 잘 나갈 때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근에도 선제골을 넣고도 이를 지키지 못해 경기가 홈전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보이고 있는 기복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앙제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득점 기록이 처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원더볼에 능한 윙 자원도 존재하고 세트피스라는 옵션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앙제는 강등권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시오에게 패하면서 연패 기록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작년 9월 니스를 1대0으로 잡은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더볼에 능한 부팔도 있고 푸노우라는 공격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결정력이 부족한 유형인데다 부팔은 넓은 활동량으로 수비에서도 기여를 해줘야 하는 자원이라 공격의 에너지를 온전히 쏟기도 힘든 자원입니다. 원정에서는 무득점 비중이 60%까지 올라가는 것도 문제죠. 한 골 이상의 성과를 바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정에서 박스 바깥 실점이 크게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홈이든 원정이든 실점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 공격 효율이 좋지 못한 프레스토와 아작시오에게도 멀티 실점을 면치 못했는데 로리앙은 이 두 팀과는 달리 기대 득점 대비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로리앙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수비에서 기복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잘 나갈 때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팀이었고 득점력이 최근에는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죠. 선제골을 넣는 비중이 높아 이번 경기에서도 앙제의 약한 수비력을 공략해 선제골을 먼저 넣는다면 꽤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대 몽펠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렌에게 0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강세인 렌인데다 가메이로가 빠진 상황에서 장점인 공격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제는 가메이로는 돌아왔지만 벨레가르데는 아직도 부상 중이라는 점. 가메이로가 전형적인 오프더볼 능력을 살린 포초형 공격수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무조건 필요한데 리그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뛰어난 벨레가르데의 결장은 상당히 뼈아플 것이 뻔합니다. 상대가 수세적으로 나오는 홈에서는 아직 공격이 생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닭공 양상의 팀이라 수비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 시즌에는 망가진 밸런스를 수비적으로 바꾸면서 호조를 보였던 적도 있었으나 올 시즌은 별다른 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몽펠리에가 주력 공격수들이 돌아왔고 역습에서의 전개 과정은 상당히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트라스부르의 수비 라인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할 것입니다. 몽펠리에는 PSG에게 1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노르딘이 89분에 한 골을 넣으면서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기는 했지만 크게 벌어진 전력 차이를 메우기에는 제반 사항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라인을 낮춰도 쉽게 파괴당한 수비 라인이 문제. 올 시즌 골로 연결된 액션이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수비에서는 약점이 상당한 타입입니다. 태클 성공률이 의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수비 성향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크게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단점이죠. 물론 스트라스부르의 주포인 가메이로는 득점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타입이라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특성이 잘 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역습의 속도와 전개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올 시즌 모나코에 이어 공격 효율 2위를 차지하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을 유도한 뒤 태클로 이를 뺏어내 전방으로 다이렉트하게 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와히와 카지리가 모두 복귀하면서 전방에 힘이 붙은 것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몽펠리에도 수비가 좋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라 무실점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라인을 내려 상대 주포가 활동할 공간을 막고 역습으로 나선다면 득점력에서 앞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